발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통찰로 후배 영업인들에게 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신데요. 전직사 챔피언 출신이신 진주지점 정지호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6명 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거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 에셋에서 우리 영업 사례 발표 대회를 하면서 제가 한 16년 정도 이 보험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랑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오늘 귀한 자리를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고객의 마음을 여는 진심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어떤 걸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영업은 다들 이제 가치관이 있으시겠지만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객의 삶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고객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고객의 마음을 얻고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또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회 면담을 할 때 설계사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전달,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보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고객이 보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기 가정마다 고객의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이야기에 이제 집중하고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겠죠. 고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설계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여러 가지 툴로 보장 분석을 잘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보장 분석을 하기 전에 조금 고객님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보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생명보험, 또 뭐 우리 재산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하는 역할과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생명보험, 그죠?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님들이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자산이나 재산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뭐 우리 종신보험, 연금보험, 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있을 텐데 종신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망을 담보로 하는 1세대 종신보험과 그리고 이제 뭐 중단질병 걸리면 진단받으면 우리가 그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CI, GI 종신보험 이런 종신보험들의 형태는 고객이 한 가지 의무만 다 하면 됩니다. 납입의 의무. 납입을 성실히 이제 실행하면 어떻게든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가 납입을 통한 수익형 종신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해지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드머니, 목적 자금, 목돈 만들기 이런 플랜으로 고객님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재산 중에서 제 역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입니다. 가장 무섭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가 되면
이 소득이 없어요. 지출만 있는 이 시기에 마치 건물주가 매달 임대료를 받듯이 소득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상품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연금보험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만들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중에 사내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보험은 그 집 같아요. 우리가 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는 되게 아늑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을 하나 마련하면은 그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생명보험은 집에 비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보험하고 손해보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진단비부터 뭐 자동차보험,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리스크라는 것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생명보험이 집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가재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구성되어 있는 가재도구들은 쓰임이 닿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조금 부족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체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손해보험의 특약들이, 우리나라는 관치주의다 보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특약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이 너무 민감하게 발달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해줘야 되는지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장 분석을 주기적으로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뭐 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보장을 좀 만들어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장 분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두 부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 두 부분이 고객님의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설계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옆에서 만들어진 그 보험을 좀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보장 분석은 되게 중요한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고객님의 가정에 아까 그 두세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계약을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분과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또 구분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 수익이 좀 긍정적인 변액연금이라든지 VL 상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목적자금 플랜들의 수익형 종신보험,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 예전에 증권들이 있어요. 확정금리가 되게 높았던 공시율 연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매력적인 담보들입니다. 그럼 이런 담보들은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활용도가 조금 낮은 담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대 수익이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좀 부정적인 변액연금이라든지 과도하게 기회비용은 지출이 되는데 보장 금액은 조금 적거나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담보나 증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잘 하시는 것처럼 지혜의 장점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담보와 상품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회사를 비교하는 건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고객의 보장 자산이 생명보험하고 기회비용이 편식 없이 골고루 이렇게 구성되도록 제안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리모델링과 업셀링이라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조금 과도한 부분은 줄여내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집에 비유했던 이 생명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역이니까 목적 자금 형태의 이제 우리가 종신보험이라든지 연금자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같이 제한을 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분석은 우리가 계약을 처음에 초회 면담을 하고 아까 앞서서 이제 진행해 주신 분들도 우리 프로세서가 보통 7단계라고 배우지만 개인 차이에서 7단계가 될 수도 있고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5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고객님들의 이 무형의 상품에 대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한 고객님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꾸준하게 보장 분석을 해서 그 사이에 고객님들이 또 뭐 저 말고 또 다른 분한테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해서 또 청구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익 지출 구조가 변경이 돼서 이 생명보험 영역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들 보장 분석 시트지를 조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번에 사례 발표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같이 이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하는 포인트가 생명보험이랑 기회부용이 적절하게 이제 같이 구성이 되게끔 제안을 해드리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2019년도부터 이제 관리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우리가 생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니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있더라도 조금이고 잠재적인 니즈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하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생보 위주로 좀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7번의 계약을 갖고 계시고 보험료는 한 48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9년도에 제가 라이나 생명의 무해지 종신보험을 목적 자금 형태로 가입을 시켜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의 정기보험은 이제 사산으로 판매를 이제 가입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주계약 1억이라는 이제 사망보장과 그리고 메트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 있는 기능이 있어요. 헬스케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보험회사들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런 이제 베네핏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비스의 질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 가입 금액이 주계약이 1억이 되면 어떤 상품이든 직계 정비속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가입 금액이 5천이면 이제 본인 혼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만 원이라는 이제 조금 저렴한 생명보험 것 치고는 비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제 고객님이 사망보험 1억을 사고 직계 정비속의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가 이제 다 마련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7건 중에서 전체 보험료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회비용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급여가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고객님을 만나 뵙고 제가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인간은 경제활동을 해서 어딘가에 소비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소비 중에서 지출의 우선순위 중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조금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95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고, 제가 이분을 2021년에 만났어요. 보장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가 높은 담보들은 유지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2021년에 메트라이프에서 달러 종신보험이 나왔었어요. 정해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이때 이 상품이 달러로 종신보험 정해지가 나왔어 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가입 당시 환율이 1,1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완납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한 1,500원대니까 조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우리가 원화로 납입하면 그게 이제 달러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납입이 되고, 지금은 이제 납입 완료하고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재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프루덴셜 생명에 한계떠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또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금소득을 만들어 드렸어요. 메트라이프의 동행 플러스 상품으로 해서 이제 월납보험료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으로 이제
투입되는 보험료가 제법 많아요. 한 70만 원 정도. 그럼 전체 보험료 9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기회비용으로 투입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산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님은 앞서 보여드린 님의 배우자님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만났고, 이분은 작년에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죠, 그죠? 이 상품은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포인트로 해서 이 가장이 되는 이분한테 제가 비용을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에서 50만 원 정도는 이제 자산의 형태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31만 원이라는 비용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비용으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조금 자산가라서 월납 보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넘어가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대소득도 있으시고 소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때 젊어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65세가 되면 나는 힘들게 살지 않고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부터 연금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뭐 은행에 저축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금 임대소득도 엄청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걱정이 아니고 이제 세금이 걱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벌었는데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의료보험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험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지하려고 상품을 많이 가입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6개 정도를 이제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번은 이제 간병보험이어가지고 요거 빼고 5개를 보면 전체 보험료가 한 95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한 50만 원은 기회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나의 종신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H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목적자금, 견액연금 이 두 건은 이제 노후자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하게 손해보험에 재산보험이나 비용에 니스가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 못한 거죠. 그죠? 아직까지 잘 못 도와드리고 있는데 2015년에 만나가지고는 수익형 종신보험 2개나 가입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1대2로 정확하게 주거 납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냥 납입하려고 기대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연금보험도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KDB 생명의 이 행복드림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지만 우리가 납입을 하고 거치를 해서 연금 개시가 됐을 때 변액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단위죠, 그죠? 단위 7%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쪽을 이제 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이 연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메트라이프의 연금하고 해가지고 이분은 비용보다는 자산의 영역으로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추가적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해서 제가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산을 가셔가지고 실족을 하셔가지고 사망을 하고 나서 제가 2019년에 만났는데 그때 이 라이나의 무해지 종신보험이 되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상품을 겁없이 많이도 판매했구나. 이 상품은 진짜 극과 극이에요. 10년간 납입기간 내에 예약을 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돼. 고객이 가가지고 10년이란 시간을 견뎌내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얼마를 납입한 거죠? 한 7년 정도 납입을 해서 제 고객님들 보상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정조 좀 얼마나 더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 힘듦을 견디고 나니까 납입 완료가 되고 이게 불어나는 걸 보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해지는 견뎌낸 시간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대가는 좀 더 매력적이고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20만 원 빼면은 한 34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예전에 가입한 상품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시고 나서 조금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채워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죠, 그죠? 젊은인데 보험료가 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수익형 종신보험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해지 종신보험까지 해서 납입 완료를 마쳤고요. 수익형 종신보험은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뭐 1대2, 1대1 이런 컨셉을 해서 수납이 정확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고객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품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것도 이 상품들 상속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H종신보험을 100만 원 정도를 더 가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납입 완료한 보험료를 빼고 나면 한 8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분들하고 동일한 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보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본을 쉬운데 안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설계사도. 고객한테 나가면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냥 매일매일 했던 건 감정의 동요 없이 이 일을 무한반복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 한 3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년을 버티고 제가 이제 지혜로 입사를 해가지고 또 4년을 버티고 5년을 버티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냥 이 일상생활처럼 보장 분석이 아주 소중한 제 몸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손에서 놓는 거 아주 불안하고 얘를 손에 쥐고 있는 거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이런 성실함하고 꾸준함이 고객한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되면 그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